본 방송은 청년들의 창업을 주제로 다양한 경험을 풀어낸 방송으로 사투리와 아재 개그가 허용되는 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어떡하죠? 화요일이라 화장실만 100번 다녔습니다. 네, 지렸네요. 창업이라는 불지옥에서 아재들이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악마를 만나고 지옥에서 살아 돌아온 대본 없는 생야생 리얼 토크쇼 창업아재들의 무모한 도전! 안녕하세요. 꾸미지 않은 꿈이 큰 청년 창업가 최 회장입니다. 안녕하세요. 해박하지 않지만 박하지 않은 박사 전 박사입니다. 창업아재 4화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 회장님 오늘 멘트가 바뀌었네요. 네, 이게 아무래도 멘트가 박사 전 박사보다 조금 약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고 제가 또 뺏을 수는 없고 해서 그렇죠. 제가 조금 바꿔봤어요. 아니 뭐 오늘 회장 뭐 최 회장 뭐 이렇게 하신다. 네, 아니요, 회장 최 회장 하려고 하다가 네. 그거는 조금 힘들지 않나 생각해서 조금 바꿔봤어요. 어때? 조금 바꾸니까 조금 더 상큼하지 않나요? 그러네. 조금 새로운 이미지가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꾸미지 않은 꿈이 큰 청년 창업가. 역시 또 라임을 살리면서. 네, 이게 조금 새롭다는 말이 진짠지 가짠지 모르지만 우선은 제가 네. 마음에 들기 때문에 살짝 견제하는 듯한 느낌이 있긴 한데. 이게 내가 줬는데 내가 좀 뺏고 싶네. 박사 전 박사 뺏고 싶네. 그렇죠. 굉장히 잘하신 것 같아요. 깔끔하고. 우리 저번에 얘기했던 게 네. 그 아재들의 다이나믹한 창업 준비 과정 1부. 근데 이번엔 그쵸. 2부죠. 이번 2부입니다. 근데 우리 올라간 걸 보니까 슬러시 1은 돼 있진 않지만 우리가 슬러시 2라는 점. 네네. 네, 그거 맞죠. 다들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번에 말씀한 데 조금 이어서 창업 준비 과정 네.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할게요. 그 얘기하기 전에 네. 어떤가요? 이제 저희가 벌써 에피소드를 4화째 하고 오늘 있는데 4화죠. 네. 오늘이 4화죠. 네. 막상 사실 그 전에 4화까지 가는데 이제 헬로 방송이 있었으니까. 헬로 방송 그쵸. 역대급으로 진짜 그렇게 진짜 개발로 진짜 너무한데 제가 그걸 다시 들어봤거든요. 제가 부끄러워. 수없이 들어봤어요. 근데 이게 그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부끄러운 줄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끄러움 있길래 우리가 이렇게 조금 발전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좀 그런 건 조금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요 팟캐스트 우리가 모든 분들께 얘기를 드는데 창업아재의 묘미는 뭐냐? 점점 업그레이드되고 체계화되는 모습에서 무모한 도전에서 그쵸. 우리가 끝없이 도전하는 무한 도전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게 포인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금 해요. 무모한 도전에서 무한 도전으로. 네, 멋있네요. 어떤 프로그램을 딱 찍어서 얘기한 건 아니지만, 네네. 네, 굉장히 비슷하다는 느낌 받긴 받았는데. 똑같아요 사실. 그쵸? 똑같아요. 네, 하지만 우리가 그만큼 조금 유명해진. 한 10년 정도 하니까 지금 전 세계적인 프로그램이 됐잖아요. 원래는 이제 전 국민 프로그램에서. 그렇죠. 지금은 오늘 최 회장님이랑 방송하기 전에 무한도전을 재방송을 살짝 봤어요. 맞죠? 왜냐면 우리는 같은 방송인이라서 견제를 좀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우리 봤는데- 방송인이야. 알지. 방송인이죠. 그래서 봤는데 러시아를 갔는데 러시아 사람들 미녀가 300명이야. 정확히 셌나요? 아니 그 밑에 300명 자막 나왔잖아요. 그렇죠. 자막이 네. 나왔었어요. 그래서 되게 되게 부러워하더라고요, 전 박사님. 저렇게 해야지 된다. 우리의 이렇게. 꿈은 저기에 있다. 그렇게 또 무한도전 갑자기 채널분들이- 정색하시지 않고. 채널분들이 그렇게 인기가 많은 거 보니까 참 멋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만큼의 어떤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네, 그렇죠. 윤동주 시인이 서시에서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서시 나오나요? 네, 뭐라고 나오나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좀 준비를 하셨네요. 준비했다기보다 준비를 하셨는데 지금 딱 보여 준비를 그만하십시오. 하셨는데. 네, 그런 이제 네. 말을 했는데 그런 시를 남겼는데 저희가 이제 저희는 부끄러움이 좀 많이 있을수록 좋은 것 같아요. 저희가 이런 방송에서는 저희가 계속 부끄럽고 또 이런 점을 계속 부끄러워하면서 계속 보완되고 사실 또 3화를 또 듣고 오늘 또 4화에서 저희가 또 문제점들을 많이 파악을 하고
또 오늘 아, 고치는 매일같이 반성합니다. 그렇죠. 정말 또 고치는 시간을 가졌잖아요. 매일같이 무릎 꿇고 반성하는데 그래서 주변 반응이 어땠다는 거죠? 좀 주변 반응들이 네. 뭐 처음엔 재밌다 했다가 이제는 조금 진지하게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아, 진지하게 들어주시는 거야? 조금씩은 이제 진지하게 들어주는 것 같고 그 친구들분들이나 이제 지인분들이 얘기해 주시는 거 보면은 계속 제 멘트를 따라하는 그런 박사 전박사를 따라 하나요? 네. 아. 악마를 만나고 뭐 아, 이런 걸 좀 악마를 따라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음. 이게 좀 유행어처럼 이런 것도 좀 벌써 유행어 놀이나요? 아니 뭐 제 지금 한 게 주위에서는- 뭐가 있다고. 제 주위에서는 약간 그런 게 있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주변 반응이 아직 저희 좀 진지하게 그냥 재밌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선 거의 강매에 가까운 수준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라서 그쵸. 주변 반응 어쨌든 나름 저희들까지 안에서는 뜨겁다. 뜨겁다. 핫하다. 핫해. 핫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죠. 우리가 처음에 우리 뭐 포부를 밝혔었죠. 맨 음. 처음에 이제 헬로 방송 때 포부를 밝혔었는데 그쵸. 포부가 그때 뭐라고 밝혔었죠? 정확하게 우리가 이제 150위 안에 149위. 149위 안에 든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 약간 도구 사운드지 않았나? 약간 그런 거 조금 있었다. 우리가 너무 앞서가지 않았나? 그때는 팟캐스트를 잘 몰랐다. 뭔지 몰랐다. 지금 보니까 팟캐스트 보니까 거의 9,000개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9,000개. 900위 안에만 들어도 감사하다. 감사하다. 500위 안에 들어도 감사하다. 감사하다. 그런 예, 저희가 정말, 분수를 네.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순간 뭐 드립이 떠올랐는데 예. 네, 여기까지 뭐 하도록 야한 하겠습니다. 건가요? 왜 회장님 항상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시죠? 그런 쪽에 참 참 어떤 삶을 사시길래 아이고, 박사님 참 잘하면서 무슨 말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말로 표현을 못하겠네. 오해하십니다. 진짜 이런 네, 청취자분들 오해하시니까 오해한다고 그만 정말 그만하시고. 오해하지만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우리 저번에 했던 걸 이어서 네. 네, 주변 반응에 이어서 우리 네. 박사님께서 때 창업을 했을 때 그걸 쓰는 거 음. 계획서를 쓰는 그렇죠, 방법이랑 사업계획서. 이제 그때 그다음에 이제 면접 보는 방법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어떻게 섹시하게 꼬실 수 있느냐.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짝 얘기를 해봤죠. 포인트를 네. 집어서. 매우 잘 집어서 네네. 그런 것도 이제 일가견 있거든요. 잘 네.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그럼 그렇죠. 오늘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해주실 건가요? 오늘은 뭐 이제 최 회장님이나 저나 창업을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업 계획서나 이제 그런 발표를 통해서 합격을 했다. 근데 꼭 이런 정부 사업이 아니더라도 네. 일단 창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해서 사업 계획서를 쓰는 건 마찬가지고 자기가 그런 것들은 준비했다.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 네, 그 그래서 다음 그 다음 단계에서는 단계에 이제 대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고 이제 저희는 어떻게 했다라는 것들을 조금 그러면 얘기해보려고 해요. 몇 가지 혹시 키워드라도 좀 알려주시겠어요? 뭐 어떤 거에 대해서 말씀하실지 키워드 정도 준비 우리 그렇죠. 하셨죠? 네, 그렇죠. 저는 뭐 전에도 얘기했지만 의류 브랜드 창업을 했어요. 그렇죠. 의료 브랜드. 네, 그래서 저는 뭐 타겟이나 아이덴티티를 잡는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좀 연구를 했었거든요. 아이덴티티, 뭐 컨셉 이런 거 말씀하시는 그런 건가요? 것들을 좀 했는데 그래서 이게 뭐 전문 용어들이 좀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들을 조금 이제 자제하고 아니 말씀하시고 나중에 부가 설명을 해주셔도 그럴까요? 돼요. 네. 뭐 이게- 아니면 요거를 우리가 나중에 다음에 코너로 한번 만들어 보죠. 코너 속의 코너 같은 그런 느낌 코너 속의 말씀하시는 코너로 건가요? 해서 그런 전문 용어도 우리가 쉽게 왜냐면 아. 우리가 창업을 하면 네. 써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음. 그런 걸 이제 참고를 해서 한번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그런 게 나쁘지 않네요. 네, 근데 우리 아까 이거 기대되는데? 우리 회의 했잖아. 왜 모른 척해? 처음 듣는 듯이 얘기하는 우리 회의 진짜 했잖아. 대본에 없는 얘기 하지 마십시오. 아니, 다음 이거 했잖아. 왜 그런 말을 갑자기 하십니까? 했잖아. 우리 대본 없지만 했잖아. 맞잖아. 혹시 한잔 하시고 오셨나요? 아니 맞잖아. 운전도 하고 오신 분이 했잖아. 했어요. 그렇지. 그리고 또 키워드가 또 뭐 있죠? 진짜 민망하네. 네. 그러니까 오늘 키워드는 제가 좀 너무 마이크 대고 웃지 않게 우리 마이크 참. 저안 웃었습니다. 최 회장님이 하셨지 않습니까? 참 우리 마이크가 새로 했는데 저번에 얘기했어요. 저희가 맥북을 하나 놔두고 네. 한다고 이번에는 마이크가 추가가 됐네요. 마이크 업그레이드 사정이 나아졌어. 마이크 업그레이드했는데 네. 마이크 업그레이드된 사진은 우리 페이스북 창업아재에 들어가 보면 사진이 있을 텐데 올릴 거예요? 예, 올리는데 궁금하신 분은 페이스북 페이지를 창업아재를 찾아보시고요.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저희가 이렇게 뭐 얼굴을 뭐 비밀리 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네. 또 나름 약간 신비주의가 아직 있다고요.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신비주의 넘쳐나는데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런 거 할 생각하지만 뭐 자기 걸 팔 생각하지만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개인 프라이버시는 지키도록 하고, 알겠습니다. 네. 네네. 코스튬 참 제가 딱 이 사진 찍어서 올려드리고 싶은데, 아, 안 됩니다. 네. 네, 패스하고, 네네. 그리고 뭐, 어떻게 이제 판매를 시작했는지에 대해서도 대충 얘기를 하실 것 같은데, 맞나요? 네네. 뭐, 그러니까 오늘 그 키워드를 지금 잡다가 말았는데, 네. 제 키워드를 잡으면 일단 타겟을 잡아라. 아, 타겟. 네. 아하, 그리고 컨셉을 정확히 해라. 그쵸. 그리고 이름을 정해라. 아, 이름을 정해야 돼. 뭐, 사람도 보면 태어나자마자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 어떤 사업이든지 이름이 있어야 되거든요. 브랜드라면 이름. 근데 이것들이 이제 타겟이라든지 그런 컨셉을 잡았을 때 나오는 그런 하나의 단계예요. 그 타겟을 정하고, 그러면 타겟 컨셉을 정하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이름까지 정하는 그런 단계들인데, 이런 것들에 얘기를 오늘 아, 좀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네. 걸 얘기하네요. 저는 그런 걸 오늘 좀 얘기를 해보려고 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창업에 대해서 잘, 전 박사님께서 잘 얘기를 해주실 거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창업이지만 어떤 장사 쪽, 어떤 개업 쪽에서 있어서 필요한 부분을 그렇죠. 뭐 자세히는 아니지만 어떤 핥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어떤 거를 할 수 있을지 할른다고요? 아. 아니면 한다고요? 할긴다고 아. 수박 겉 핥기 할른다고. 아, 예, 할른다고. 핥기 형식으로 네, 그렇구나. 그 키워드를 알고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 방금 그런 것들을 잘 할 텐데 어떤 거냐면 어떤 업종으로 내가 처음에 할지 그 다음에 네. 어떻게 자본금을 확보할지 네. 그 다음에 장사를 어떻게 할지 뭐 부동산, 전월세, 권리금, 프랜차이즈를 할지 개인으로 할지 컨셉과 손익분기점, 목표, 오픈 시기, 마케팅 그리고 직원 알바 뽑기 등 아, 굉장히 예, 다방면의 매우 준비들이 왜냐하면 이게 준비되어 모두 있네. 필요하거든요. 사실 아, 여기서 그렇죠. 조금 더 빠진 부분도 있을 텐데 그거는 이 코너는 나중에 또 따로 해서 심화 아, 그렇죠. 과정으로 네, 넣으려고요. 네, 네. 그래서 우리는 충분히. 초기이기 때문에 네. 초기는 겉핥기, 핥기. 핥기로 하고 네. 제가 어, 조금만 적당히 해주셔도 되는데 네, 핥기로 하고 제가 다음 19금 체크 안 했습니다. 다시 네. 말하지만 네. 아니 아니 그 내 혀를 보면서 얘기하니까 그렇지. 혀가 굉장히 어. 섹시하셔가지고 깜짝 네. 놀랐습니다. 혀가 섹시한 남자입니다. 아, 네. 네. 아, 다들 보셨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번에 또 하나 마지막은 하기 전에 저희가 코너 속의 코너도 하나 준비를 했죠. 네, 네. 네, 코너 속의 뭔가 코너는- 최 회장님의 비닐병기 같은. 저희 진짜 준비 많이 네. 하고 있습니다. 왜냐, 우리는 대본이 없는 생야생이기 네. 때문에 사실 대본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준비를 많이 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또 하나를 제가 또 얘기를 하나 더 준비를 한 게 있어요. 뭘까요? 네, 하나를 준비한 게 있었는데 우리가 대본 없는 생야생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야생에서의 어떤 그거를 찾아봤어요. 야생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야생이 야한 생각은 아니죠. 야한 생각은 아닙니다. 최 회장님 보니까 좀 절대 그런 느낌이 아닙니다. 들어서.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까? 하지만 알겠습니다. 고개는 절대 끄덕일 순 없네요. 네. 네. 예, 같은 입장으로서 네. 네. 우리가 보면 야생에 보면 라이언킹이 있잖아요. 그렇죠. 라이언킹이 있는데 라이언 사자는 보통 태어난 지 음. 2년 뒤에 무리해서 추방이 된다고 해요. 근데 이 그래요? 이유가 있는데 뭐냐? 그건 이제 근친혼을 방지하기 위한 어떤 생존 전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년 뒤에 추방이 되는데 네. 혹은 2년 뒤에 추방되는 걸 알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빨리 나가는 사자도 있다고 숫사자도 독립을 있다고 하는 하는 거구나. 그렇죠. 마치 우리 같이 한데 그래서 보통 사자는 150kg 넘는 몸을 가지고 네. 보통 독립 1년 사이에 반이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보면 몸만 크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똑같아. 집에서 있다가 나오면 거기 생과 사의 영역이 빠져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짧으면 3, 4년, 길면 5년 안에 홀로 서서 이 어떤 자기들이 불학을 형성을 네네. 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창업과 같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제가 책을 읽다가 네네. 예, 준비하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진짜 창업과 닮아 있네요. 예, 많이 닮았습니다. 네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벤처가 20개 중에 19개가 실패를 한다고 해요. 그러면 20개 중에 1개가 살아남는 거죠. 그 다음에 생계형 창업 생존율은 1년에 60% 미만, 5년에 29%, 10년에 16% 정도 살아남는 거예요. 그러면 10년이 딱 지나면 1.5명이 살아남는 거예요. 시작하는 그렇네요, 사람 중에서. 그렇네요. 정확한 수치네요. 네. 네, 그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런 창업이 거를 힘들다. 우선 알고 시작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제가 조사를 조금 해봤습니다. 약간 지금 겁을 주시는 것 같은 느낌이. 아니요. 없잖아요. 겁을 준다기보다 그만큼 힘들기 때문에 저번에 우리 전 박사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가 도슨트가 돼서 여러분들이 그 가는 길에 있어서 어떤 지도자는 아니지만 그렇죠. 등불같이 그 부분에서
어렴풋이 밝혀줄 수 있는 존재가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작은 존재라도 됐으면 좋겠네요.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정 박사님께는 매우 크기 때문에 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충분히 네.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죠. 여러모로 네. 큰 존재입니다. 네. 네, 그래서 네. 정 박사님께서 어떻게 이제 또 창업을 하면서 네. 어떻게 하셨는지 좀 궁금한데 네네.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갑자기 훅 들어오네요. 제가 이제 말을 해야겠네요. 네, 네. 최회장님 왜냐면 너무 큰 존재이기 때문에. 좋은 얘기를 너무 이제 앞에 해주셔가지고 제가 너무 이제 심취해서 들어가지고 제 타이밍을 놓칠 뻔했네요. 아니, 타이밍 놓치지 않을 거야. 빨리 해. 이거 특급 칭찬이야? 알겠습니다. 자, 네. 네. 이게 저는 의류 재미지가? 브랜드를 창업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제가 전에 얘기했으니까 의류 브랜드를 창업을 했는데 그때 이제 저와 제 친구가 생각했던 의류 브랜드는 맞다. 동업을 하셨죠, 친구분이랑. 동업을 하고 있고 네. 지금 앞으로도 계속 하고 있고 앞으로 할 예정인데 이게 브랜드라는 것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나서부터 그 브랜드 컨셉에 대한 생각을 굉장히 오래 했어요. 컨셉 중요하죠. 네. 이게 브랜드라는 것을 하나에 만드는데 뭐 큰 기업에서는 길게는 10년 정도 걸리는 경우도 있대요. 브랜드 컨셉만 사는데 10년이 걸린다고. 브랜드를 이제 만드는 과정에서. 만드는 과정에서. 왜냐하면 그 브랜드 컨셉과 타겟 그리고 이름을 정하는 것이 그만큼 쉽지 않다라는 거죠. 와, 그러면 거의 연도가 근데 90년도, 80년도 이렇게 네. 완전 연도가 바뀌어 그렇죠, 버리네요. 그렇죠. 이게 그만큼 힘든 일인데 저희는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았고 1년 정도 걸렸어요. 근데 요즘 최근에 뭐 브랜드들을 보면 뭐 1개월 만에도 나오고 뭐 일주일 만에도 나오는 이런 브랜드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 브랜드의 성향에 따라 다르긴 한데 사실 좀 준비가 덜 돼 있는 상태에서 브랜드를 한다면 사실 좀 그런 거 있잖아요. 빵은 맛있어 보이는데 속이 비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의 브랜드가 사실 최근에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개인적으로 의류 브랜드나 어떤 그만큼 브랜드 준비 과정이 중요하다는 그렇죠. 말씀이죠. 저는 그래서 1년 정도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저희만큼 1년 동안 준비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만큼 저희는 생각을 많이 했고 또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는데 그때 이제 고민을 했던 것들이 브랜드 타겟이 첫 번째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제 친구와 저는 이제 좀 익스트림 스포츠를 좀 즐겼어요. 타고 있고 지금 저는 스케이트보드를 계속 타고 있고 제 친구는 뭐 그 자전거 같은 거를 좀 오래 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익스트림 스포츠를 즐기다 보니까 옷이 좀 편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타겟으로 입으면 좋겠다라는 네네.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컨셉을 그렇죠. 조금 방향을 네. 가신 거네요. 네, 저희의 라이프 스타일을 그대로 저희 브랜드에 접목을 하고 싶었어요. 그거는 이제 또 디자인 브랜드이기 때문에 또 가능했던 일이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타겟을 정확히 집었을 때, 뭐, 사실 타겟을 잡았을 때는 좀,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잡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정말 디테일하게 잡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그런 부분에서 그렇죠. 이게 그 사람들을 뭐 메인 타겟을 설정을 하고 서브 타겟 설정하는 그 과정에서 이제 저희 메인 타겟은 뭐 스케이트보드나 익스트림 스포츠를 즐기는 20대 초반의 이제 사람들을 저희가 타겟으로 잡았는데 매우 디테일하네요. 네네 이런 식으로 어떠한 사람들이라고 정확하게 디테일을 잡는 것이 타겟을 잡는 데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면 라이프 사이클도 바로 반영이 되니까.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메인 타겟 다음에 서브 타겟이에요. 서브 타겟은 사실 폭이 넓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생각한 서브 타겟은 이런 문화를 동경하는 10대 후반에서 20대 중반까지. 지금도 혹시 유효한가요? 유효하죠. 아직까지죠. 아직까지 거기에 타겟을 두고. 네네. 사실 뭐 스케이트보드라는 문화는 서양에서 넘어오는 문화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직도 사실 서양에 대한 그런 동경을 하는 약간 그런 마음이 있긴 하죠. 근데 그런 스포츠가 이제 요즘 동양인들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저희 한국 사람들이 즐기기 시작하면서 좀 멋스럽게 표현되기 시작한 것 같아요. 90년대부터 네. 시작돼서 지금도 사실 스케이트보드를 잘 타는 사람들을 우리가 좀 저놈 스케이트보드 타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뭐 어르신분도 계시지만 젊은 지금 친구들 상당히 멋있어요. 막 뮤직비디오도 많이 그렇죠. 나오고. 되게 표현적으로 네. 멋있게 표현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이제 동경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확실히 있었고요. 확실히 있었었나요? 네네. 네. 그래서 이런- 그런 네. 분들이 많이 어떤 컨셉을 그 아이덴티티에 하는데 많이 반영이 됐고요. 그렇죠. 사실 뭐 메인 타겟을 정하는 것은 이제 컨셉을 잡기 쉬워요. 이렇게 메인 타겟을 좀 되게 디테일하게 잡아주면. 근데 사실 실구매자들은 서브 타겟이거든요.
엄청나네요. 그러니까 네. 원래 메인 타겟을 그렇게 디테일하게 잡고 근데 사실 실구매자는 서브 타겟이다. 그렇죠. 저는 그런 걸 좀 많이 느꼈어요. 아, 판매하면서. 이거는 들었을 때 약간 뒤통수 칠 만한 내용인데요. 아, 그렇죠. 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메인 타깃이 제일 많이 사야 그렇죠. 된다고 많이 기본 상식인데 산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생각했을 때, 많이 네. 하죠. 왜냐면 그렇기 때문에 이름 자체도 메인, 중요한 그렇죠. 타겟이 가운데 네. 타겟이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것 같아요. 메인 타깃을 디테일하게 잡으면 그만큼 폭이 작잖아요. 근데 서브 타깃은 그것보다 훨씬 넓게 잡아주니까 러프하게 잡을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폴락폴락하게. 네, 그렇게 폴락폴락하게 잡아주니까 그렇죠. 훨씬 좀 폴락폴락하게 넓게 이제 퍼지다 보니까 맞습니다. 서브 타깃이 넓게 되고 그 서브 타깃들이 이제 메인 타깃을 동경하니까 구매를 하게 되고 이런 것들 좀 과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 저희는 구매 결정 과정 뭐 이런 것들이 이런 전문 용어들이 있는데 사실 이런 걸 다 떠나서 서브 타깃을 메인 타깃과 서브 타깃을 정확하게 잡아주면 아이덴티티를 잡기 편합니다. 그러면서 저희는 이어서 그 컨셉 그대로 아이덴티티를 확실히 잡았고요. 그리고 사실 아이덴티티를 잡는 과정에서도 이제 타겟은 있지만 만약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스케이트보드를 타는 사람 있잖아요. 스케이트보드를 탄다고 해서 모든 스케이트보드 타는 사람들이 한 스타일을 입는 건 아니에요, 또. 그렇죠.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죠. 왜냐면 그 안에서도 나뉘게 돼 그렇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또 저희는 그 어떠한 아이덴티티를 잡는 건데 그 아이덴티티가 스케이트보드 타는 아이덴티티 이게 사실 끝이 아니에요, 브랜드는. 아, 근데 그만큼 아이덴티티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뭐 사실 이게 브랜드의 전부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요. 아이덴티티는. 아, 그래서 오늘 아이덴티티를 잡는 방법에 대해서만 혹시 30분 동안 얘기를 하실 건가요? 그건 아닌데 네. 사실 뭐 얘기한다 치면 1시간이나 2시간이 왜 못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오늘 그렇죠. 근데 제가 들었을 때 약간 되게 놀랍다고 생각한 게 메인 타겟보다는 서브가 더 중요할 수도 있다. 판매에 있어서는 그렇죠, 그렇죠. 그런 말씀이. 네. 그러면 이 컨셉이나 아이덴티티에 따라서 사실 이름도 정해지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이름이 여기서 이제 이 과정들을 통해서 정해지기 시작하는데 왜냐면은 뭐 막 그 사람도 좀 좋아할 만한 이름이 그렇죠. 약간 들어가야 좀 되니까. 막 브랜드 컨셉은 엄청 막 러프하고 막뭐 엄청 약간 폭력적이거나 약간 그런 우리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약간 그런데 갑자기 브랜드 이름이 귀엽고 샤몽뜨 뭐 이런 거라든지 그러면 조금 맞지 않죠. 너무 그- 매니아치니까 안 팔릴 수도 있지. 그렇죠. 좀 근데 나는 좋은데 샤몽뜨 이런 거 좋은데. 혹시 만들 생각 없나요? 샤몽뜨는 제가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몰라가지고 아, 모르나요? 네, 좀 만들기 힘들 그 것 같고 뭔가 이걸 타면 그 거칠고 이런 남자도 이걸 타고 이러면 기분이 좋고 뿌듯해서 뿌듯해 이런 거 안 되나요? 그런 거는 뭐 될 수도 있겠지만 약간 아. 발음 상태가 조금 안 줄 수도 약간 있으니까 좀 좀 다를 수도 우아한 있으니까 느낌이 드네요. 그러니까 그런 좀- 거 다를 수도 있다. 네네네. 그럼 이름 정하기 어떤 노하우 같은 게 혹시 있나요? 사실 이름을 정하는 거는 제가 좀 장명가로 이름을 날리고 있습니다. 제가 장명가로요. 브랜드 이름 짓거나 가게 상호 지어주는 걸로 저한테 많이 혹시 의견을- 그 장명가가 뭐 브랜드 상호 이런 보다 아니면 뭐 요보 자기 뭐 달콤 뭐 네, 꿀이 이런 거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니고 그런 아. 거면 제가 그런 건 다행히 아니고 네. 제가 좀 드립이 나올 뻔했는데 네, 참겠습니다. 오늘은. 포기하지 마세요. 몸 안에 사리가 쌓입니다. 몸 안에 사리가 쌓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펼치고 싶은 거 다 펼치세요. 이곳 팟캐스트입니다. 괜찮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팟캐스트가 좀 잘못망한 거 있잖아요. 생각보다 되게 자유로운데 이 사람 네. 너무 억눌러. 제가 좀 억누르지 않으면 네. 너무 이제 팡치 차워버리기 때문에 제 이 사람 스스로를 좀 제어하지 않으면 장난 아니지. 저도 제 스스로를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장난 아니야. 그럴 때가 있기 때문에 네. 어쨌든 간에 제가 좀 약간 이름을 좀 많이 지어주곤 했는데 짧게 나와. 제가 이름을 지을 때는 저는 사실 조금 이름을 편하게 짓는 편이에요. 예를 들면 저희 브랜드 이름이 이름 말해도 되나? 뭐 말해. 아까 왜 1화 2화에서 그렇게 얘기해 놓고서 네, 얘기하세요. 네. 도네스크 마이 플랜 댐프 네. 아닙니까? 네, 도네스크 마이 플랜인데 사실 네. 이것도 브랜드 이름도 되게 러프하게 지었어요. 저희가 뭐 이 창업을 하고 이제 이런 창업 준비를 했을 때 주위에서 사람들이 너는 왜 창업 준비하냐, 왜 취업 준비 안 하냐 이런 소리 엄청 많이 들었거든요. 약간 그런 거에 짜증이 나 있고 짜증이 났네. 그렇죠. 짜증이 나 있고 사람들이 앞에서 계속 제 계획을 얘기하잖아요. 너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 거야? 이러면 저는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할 겁니다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은 그걸 제 계획으로 받아들이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묻지 마라. 묻지 마. 내가 알아서 내가 하고 내 계획 충분히 가지고 있는데 네가 또 그렇게 물어보면 난 또
너한테 또 설득해야 되고 이런 과정이 난 너무 싫다. 내가 알아서 할게. 이런 의미에서 그런 마음을 그대로 그냥 러프하게. 도네스크 마이 플랜. 도네스크 마이 플랜. 근데 이걸 되게 재밌는 게 이 사업자 등록증 내기 전에 바로 직전 5분, 10분 사이에 만들었다는 얘기도 네. 있던데. 사실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있었어요. 뭐 이런 마음이. 근데 아, 사람이 삐뚤어졌네. 삐뚤어졌다기보다 어. 이제 창업에 대한 갈망이 컸다고 그렇게 아, 그 평가해 갈망된 주시네요. 마음에서 그게 어떤 욕망, 욕구로 표출이 된 그렇죠. 거네요. 그런 것이 바로 이 브랜드 이름인데 음. 아까 최 회장님 말해주신 것처럼 좀 급박한 상황이었어요. 브랜드 이름을 정하는데. 음. 그래서 상표 등록을 하는데 뭐 저희가 기존에 뭐? 했던 스펙트럼 D라는 그런 상표가 등록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이제 동업하는 친구가 저와 짧게 통화를 했는데 박사야 참 급하게 지금 이름 지어야 된다 이렇게 했을 때 제가 마음속에 있던 것들이 막 표출된 올라오면서 거네요? 갑자기 막 그렇게 도네스크 마이 플랜 아, 그렇게 된 거군요. 기침하듯이 도네스크 마이 플랜 이렇게 기침을 하듯이 이렇게 해버렸죠. 아, 너무 연기한다. 아, 너무 맞아. 연기하는데 박사님 너무 연기하시는데요. 제가 그 네. 대학교 다닐 때 영국 동아리 잠깐 해가지고 아, 그렇구나. 네, 아무튼 그렇게 그만두기 잘했구나. 그랬구나. 술을 너무 많이 네. 먹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이름을 지었고 앞글자만 따서 댐프 이렇게 했을 때 아. 좀 깔끔하게 이름을 사람들이 불러주지 않을까. 지금은 매우 좀 많이 인지도가 쌓이고 유명해졌는데, 근데 사실 이 댐프를 우리 사업자 등록증을 내면 사실 우리가 사업을 시작이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막 시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시작을 하게 되면 뭐 준비금은 어떻게 하고, 뭐 판매는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그렇죠. 어떻게 그걸 사실 그게 실현은 아니지만 그게 갑자기 뭐 없던 데서 팔게 되면 그게 실현으로 다가오는데 음. 그런 앞에 있던 거 어떻게 그걸 헤쳐나가는지가 조금 궁금해요. 사실. 뭐 그런 부분들은 사실 좀 약간 얘기를 하면 많이 길어지긴 하는데 짧게 얘기해. 뒤에서 또 얘기해야 네. 되니까 최 회장님 오늘 계속 짧게 이제 저희가 좀 짧게 끝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아, 왜냐면 나도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죠. 이게 맞아요. 이게 네. 맞죠. 이게 창업 얘기를 하면은 그 얘기가 끝이 없으니까 제가 최 회장님 눈치를 살짝 보면서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저희는 친구랑 알겠습니다. 계속 사인 보내지 마십시오. 사랑해. 이렇게 하트. 네. 친구랑 250, 250씩 해서 500을 준비했어요. 서로 각자의 돈을. 따로 돈을 출자를 한 거네요. 네네, 250, 250. 저희 현금을 준비했습니다. 아, 뭐 어디서 지원받은 게 아니고요. 네, 그런 건 아니었어요. 아. 그래서 저희가 250, 250 준비를 해서 이제 500만 원을 가지고 이제 창업을 했습니다. 뭐 물론 울산 청년 창업센터를 저희가 지원을 해서 거기서 돈이 나왔지만 사실 그 금액은 창업하기에 조금 턱없이 부족한 부족한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 자본금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자본금이 그때 했을 때 학생이시잖아요. 학생이었죠. 학생인데 그 자본금이 어디서 나왔었죠? 뭐 알바를 해서 네, 버신 저희가 좀 건가요? 모아뒀던 돈들도 좀 있고 그리고 집에서 조금 이제 아주 조금이지만 모아둔 돈이 조금인가 하면 집에서 조금이 더 큰가? 또이 또이 근데 또이 네. 모아둔 돈을 좀 많이 썼죠. 모아둔 네, 돈 많이. 그래도 저희가 알뜰했네요. 대학생이고 알바도 했었고 저는 또 이제 뭐 외국을 잠깐 갔다 온 사이에 또 거기에서 좀 번 돈도 있었고 또 제 친구도 이제 열심히 사는 친구거든요. 되게 그때 사실 만나서 좀 얻어 먹었어야 되는 건데. 그때는 제가 조금 짠돌이었어가지고 짠돌이었나요? 지금은 아니지만 네네. 그때 조금 제가 좀 하긴 그렇게 네. 했기 때문에 지금 뭐 모았겠죠. 네네 그렇게 해서 좀 그런 돈을 썼어요. 그렇게 했으니까 좀 목숨이 걸리는 근데 사실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500만 원이 뭐 크지만 네. 또 막상 창업을 이게 의류 브랜드 하기엔 작은 돈이잖아요. 턱없이 작은 돈이죠, 사실. 그래서 그걸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그냥 뭐 그때 나왔던 전사 이 정도? 저희가 뭐 그 기계들도 좀 사고 그 다음에 저희가 뭐 공장을 통해서 이제 제품 생산도 하는 돈이었는데 사실 뭐 우리가 제품을 사면서 감가상각을 좀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어요. 그 감가상각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좀 창업센터의 돈을 조금 이용해서 하려고 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저희 스스로 뽑아낸 돈들은 이제 제품을 생산하는데 좀 투자를 했죠. 제품 생산 투자하고 네. 뭐 제품 생산 투자하면 돈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그때부터 팔기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그럼 그 다음에 어디서 팔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판매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사실 할 말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사실 제가 이런 말 했었거든요. 디자인과 판매는 별개다. 이런 말을 초반에 한 적 있어요. 저기 헬로 방송에서. 그렇죠. 이게 아니면 오늘 이렇게 하나요? 이렇게 뭐 얘기를 다 하고 저는 또 다음으로 넘어가나요? 아니 뭐 또 다음으로 넘어가도 괜찮아요. 뭐 상관없어요. 우리는 이거를 네. 우리는 시간이
촉박한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아, 그렇죠. 네, 마음 비록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촉박하지만 마음만큼은 척박하지 않게 촉촉하게 그래서 최 회장님이 그렇게 척척 박사처럼 그렇죠. 이렇게 박사 말을 박사 굉장히 전 잘하고 박사처럼 박사 저는 박사 그래서 최 제 박사 옆에 네, 할 수 있게끔 최 우리가 박사 하나요, 그럼? 아니요. 저번부터 계속 탐내시는 것 약간 같은데. 탐나. 제 약간 별명을. 탐나. 네. 그래서 하는데 판매랑 이거랑은 다르다. 그래서 그렇죠. 판매는 또 다른 또 스토리가 굉장히 또 힘겨운 스토리들이 있어요. 사실 판매가 그건 이제 나중에 에피소드에서 하기. 오케이. 알겠습니다. 약속하기. 약속 꼭 하고 네. 어쨌든 그런 식으로 저는 티셔츠나 뭐 이런 것들을 만들었어요. 네. 근데 아까 전에 제가 얘기 잠깐 하다 말한 게 있는데 어떤 부분이냐면 아이덴티티를 잡는 것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사실 아까 스케이트보드를 탄다 이게 아이덴티티가 아니거든요. 브랜드는 스케이트보드를 타는 사람들이 타는 입는 브랜드 이게 이게 컨셉 아이덴티티가 아니라 그 브랜드가 가지는 그 성격은 뭐 스케이트보드를 타는 사람들이 좀 활동적이 입는 그런 옷도 이제 그 하나의 부분이겠지만 그 브랜드 문화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브랜드는 뭐 인디 문화라든지 또 독립영화라 이런 문화에 저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 되게 상당히 좋은 일을 하고 있네. 혹시 그 뭐 투자를 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저랑 동업하는 친구가 사실 독립영화 쪽에서 잠깐 일을 했는데 그 어려운 현실을 좀 많이 느꼈어요. 역시 다 자기 경험에서 다 나오는 네네. 거네요. 그리고 제가 대학교 초반에 제 꿈이 영화 감독이었거든요. 그래서 영국 동아리에 잠깐 근데 다녀보고 둘이 그런 부분에서 많이 맞았네. 둘이 영화를 되게 좋아해요. 맞았네, 그래서. 네네. 그리고 막 독립영화를 보면 어떤 부분들은 좀 지겹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저희는 그런 것들이 감성이 너무 좋았거든요. 그런 분들이 굉장히 힘들게 사실 좀 자기 꿈을 펼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을 좀 도와드리고 싶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저희가 번 돈으로 그분들에게 이제 사회적 선순환을 한다. 이런 것들이 저희 브랜드 컨셉 이제 아이덴티티를 좀 자리 잡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죠. 상당히 좋은 일을 많이 하시네요. 좀 지켜봤지만 그런 부분에서 사실 자기만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런 부분까지 신경을 써가면서 하는 거 봤을 때 네. 상당한 것 같아요. 그러면 또 그거에 있어서 준비를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어디서 이제 500만 원 가지고 옷을 만들어서 뭐 어떻게 하셨죠? 뭐 사실 저희가 500원으로 이제 옷을 만들어가지고 500만 원 만들면 한 몇 장 정도 이게 사실 뭐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이게 몇 장이다. 왜냐면 이게 원가 공개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500만 원은 사실 제가 말하는 500만 원 준비금이고 이걸로 뭐 다른 뭐 빌려야 되고 찍어야 되고 이런 저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저런 거 쓰고 딱 이제 얼만큼을 이제 판매할 수 있게끔 저희가 이제 준비가 그런 됐냐? 것들 다 쓰고 이제 500장 정도 티셔츠가 있었어요. 네, 저희 자본금 플러스 이제 그 지원 나오는 돈 해가지고 여러 가지 섞어가지고 저희가 해가지고 이제 500장 처음은 정도, 이제 티셔츠 500장을 시작. 500장으로 시작을 했는데 못 팔면 다 재고잖아요. 그렇죠. 이게 사실 다 재고였어요. 뭐 주위에서 한두 장씩 사주시고 뭐 저희가 프리마켓은 다 나가고 진짜 별의별 근데 프리마켓 나갔는데 그때 퀄리티가 사실 제가 처음에 봤기 때문에 엄청 하이 고퀄리티가 아니기 때문에 판매도 사실 뭐 좀 부진했죠. 네, 근데 쉽지 않았을 이게 텐데. 저희가 그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희는 옷이 그림이 들어가는 옷들이 그것이 중요하다 생각했지 사실 옷의 형태나 이런 것들이 크게 중요하다 생각 안 했거든요. 왜냐면 그때 너무 몰랐어요. 제가 옷을 좀 배우고 있는 단계였긴 했지만 저는 그림을 모르고 옷을 골랐던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그만큼 좀 어린 시절이었는데 옷의 형태를 보고 옷을 고르던 시절이 아니었기 때문에 조금 이 근데- 시장에 대해서 좀 잘못 생각을 했었죠. 어리다고 표현을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아직 전문 지식이나 그렇죠. 그러니까 제 그냥 지식이 감각적으로 그냥 판단해서 하셨을 때는 그렇죠. 감각적으로 근데 대신 그런 감각을 사실 많이 믿었죠. 요즘 최근에 보면 뭐 이런 SNS를 얘기를 해도 상관없죠. 뭐 인스타나 페이스북이나 뭐 이런 거 보면 엄청 자기의 모습이라든지 이런 게 감각적으로 표현하는 친구들이 엄청 많이 있잖아요. 네네. 사진 한 장으로 그런 감각적인 모습을 뭐 블로그, 인스타, 페이스북 이런 SNS에 많이 올려서 표현을 하는데 자기가 감각적이고 옷을 좀 입기 때문에 그게 내가 뭐 브랜드를 만들거나 옷을 잘 판매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사실 많이 있어요. 그렇죠. 네, 많아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사실은 판매라는 거는 자기가 감각적으로 입고 이렇게 어울리는 것보다 그런 건 좀 어렵지 않나. 어렵죠. 맞죠? 그런 네.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사실 네네네, 지금 그렇죠. 내가 옛날에 그랬었고 네. 사실은 그거는 나의 약간 좀 그런 건 아니었다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막 브랜드 컨셉을 좀 이제 스트롱하게 간다고 해서 옷까지 막 너무 스트롱해지면 사실 구입할 수 있는 사람들 좀 한계가 있거든요. 아, 스트롱하다는 게 어떤 이렇게 거죠? 옷이 너무 이렇게 너무 개성이 강하다는 그렇죠. 말이에요. 좀 너무 이제 나는 톡치고 개성이 강한 게 좋은데. 개성이 강한 예, 그런 개성이 강한 게 좋아. 그래야지 어떤 아이덴티티가 강한 게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그럴 수 있는데 사실 실구매자들을 따졌을 아, 때 판매에 있어서는 그런 삶이 네, 많이 차지하지 않는다 이런 이게 말이죠. 우리가 제품을 쭉 나열했을 때 그때 스타일링을 해서 이제 제품을 쭉 나열하잖아요. 예를 들면 그렇죠. 그런 맞죠. 것들 나열했을 때 튀는 제품들은 분명 있어야 돼요. 그 왜냐면 시즌에 시선을 스틸하게 사로잡- 시선 그렇죠. 시선 강탈. 그런 것들이 분명 필요하지만 어. 그거는 보기용이 강하죠. 그리고 실제 구매한 거는 이런 브랜드 컨셉을 딱 정확히 이해하고 사실 구매하는 거는 막 노란색, 빨간색 빡 강렬한 거 보다가 실제 구매하는 건 검은색, 흰색이거든요. 아, 예를 들면 근데 그렇게 말씀하니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되게 튀는 걸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저는 검은색 계열 혹은 카키색 계열을 엄청 많이 사는 것 같아요. 아, 맞죠. 네, 그게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네요. 그래서 최 회장님은 카키색이 정말 잘 어울리세요. 아, 카키색 잘 어울려서 내가 진짜 군입대를 생각을 해봤는데 근데 그건 아니다. 아, 그 네. 직업군인으로. 직업군인으로 한번 물론 잘하실 군대- 것 같은데. 잘할 것도 같지만 그건 아니다. 살려줘라. 그건 아니다. 물론 거기서 하시는 분들 매우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저의 개인 성향이랑 너무 맞지 않아서 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좀 약간 자유로운 느낌이 있으신 분이시면 네. 코스튬도 기르셔야 되고. 힘들죠. 뭐 혹시나 외국 군이면 외국 쪽에서 하면 뭐 장군들 보니까 코스염들 기르고 막 약간 포마드 딱 발라가지고. 딱 해서 멋있던데 네. 우리나라는 안 돼. 그렇게 안 돼.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네. 어쩔 수 없었네요, 확실히. 제가 다른 곳에 태어났으면 몰라도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사실 아까 말씀했는데 프리마켓에서 사람들 부르고 하는데 이게 지인들 쪽에서 막 네. 지인들한테 많이 사실 팔아야 되는 처음에 네, 그렇죠. 했을 때 지인한테 많이 어쩔- 팔아야 어쩔 수 된다고 없긴 하죠. 얘기를 하는데 네. 지인들이 많이 사던가요? 뭐 그렇게 막 친하지 않은 사람들 잘 안 사주겠지만 약간 친하신 분들은 그래도 좀 성의 있게 조금 구매해 주시긴 하셨어요. 근데 저희가 좀 판매가를 처음부터 높게 잡았거든요. 저는 이 정도 원래 브랜드를 잡을 때 뭐 이거는 좀 뒤쪽에 얘기하려고 말을 안 했는데 포지셔닝을 좀 잡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포지셔닝 맵이라고 해서 우리 브랜드의 가치를 따질 때 소비자들이 생각할 때 이제 뭐 가격적인 면이나 퀄리티적인 면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그런 포지셔닝 맵에 기타 저희랑 좀 라이벌이 될 것 같은 브랜드들하고 좀 포진시켜서 저희 지점을 찍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찍었을 때 저는 가격대가 이 정도는 돼야 된다 했을 때 좀 비싸게 판매를 했었어요. 그때는 반팔 티셔츠를. 근데 실제적으로 저희 브랜드 가치가 낮기 때문에 그렇게 구매해 주시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많이 상심하셨겠어요. 상심이 굉장히 컸고 뭐 저희 온라인도 있었지만 판매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프리마켓을 계속 참겼고 이제 할인을 좀 조금씩 하다가 나중에 이제 저희가 판매라는 것을 해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라 가지고 힘겹게 재고를 가지고 여름이 지나고 겨울까지 그렇게 계속 이제 판매를 해보다가 사실 그게 쌓이면서 보는 거 자체 또 스트레스잖아요. 이게 저희 집에 있었거든요. 제 그럼 방에 그 많은 것들이 500장 네, 제 방에 있었는데 제가 집에 들어가기 싫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빨리 팔아야 되고 싶다 혹은 네. 빨리 팔아야겠다는 생각이 들겠다. 미칠 것 같다는 집에 미칠 것 근데 같다는 사실 그때 살짝 미치진 않으셨나요? 제가 미치진 않았지만 약간 미친 사람처럼 예, 뭐 살았죠. 미는 아니지만 파 정도 치는 도레미파 레 미는 치는 아니니까 도레미파 파 정도 되겠네요. 네, 조금 재미없으니까 우선 또 바로 넘겨서 네. 네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걸 이제 넘어서서 음. 어떤 판매를 위한 어떤 판매 이런 것도 해야 되는데 그런 건 어떻게 또 준비를 하고 생각을 하셨는지. 네, 사실 뭐 저희가 옷을 판매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는. 근데 그건 진짜 저희가 잘못 생각했더라고요. 브랜드를 팔아야 한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옷을 팔아야겠다는 생각을 제가 잘못 생각을 했더라고요. 옷을 팔아야 된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마케팅을 하긴 했지만 옷을 위한 마케팅을 계속 했었는데 그 후로부터 저희가 브랜드에 대한 마케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할게요. 왜냐하면
아니요, 조금 더 하셔도 됩니다. 저는 오히려 마음을 조금 놓고 예. 제 그 어떤 장사나 카페 외식 창업 얘기는 다음 에피소드, 편으로. 다음 주. 아, 그럴까요? 그래서 왜냐, 내가 또 잘 알거든요.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저를 또 기다릴 수 있는 아, 이거 놓치면 후회할 겁니다. 네. 후회하나요? 죄송합니다. 후회는 안 했지만 아쉬울 거야. 아쉬울 거야. 네. 예, 그래서 네. 조금 더 그러면 정리를 해서 네. 이제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마케팅을 시작했는지 그러면 짧게만 얘기를 좀 한번 해주세요. 네. 이게 뭐 준비 과정에서 조금 이제 판매까지 살짝 이야기 넘어왔는데 뭐 우리가 그렇잖아요 항상 뭐 준비만 할 수는 없으니까 이게 궁금증이 좀 많이 쌓이니까 제가 얘기해 보겠습니다. 판매를 할 때 저희가 사실 온라인으로만 판매를 했었는데 온라인으로 사람을 유입하기에 쉽지가 않았어요. 사실 너무 많거든요. 브랜드라는 것이.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조금 간과한 상태에서 온라인 사이트에 올리면 무조건 판매가 될 거라는 그런 착오 속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이제 뭐 영상도 찍고 막 룩북 비슷하게 이제 사진도 좀 찍고 모델 컷도 찍고 올렸는데 되게 전문적으로 뭔가 있어 보이게끔 많이 갔네요. 그 좀 본 건 있어가지고 음. 좀 그런 식으로 했는데 사실 좀 이게 진짜 겉핥기식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요점은 좀 많이 없었던 것 같죠. 이게 멋은 있으나 사실 판매에 따는 거에 뭐 도움이 큰 되거나 도움은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게 또 헛돈이었나요? 아니면 그게 또 뒤에 이제 또 다른 어떤 걸 도약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됐나요? 디딤돌이 됐어요. 이게 그래도 저희가 어떤 그냥 부분에서 디딤돌이 옷만 됐죠? 만들지 않았다는 거 그게 그냥 디딤돌이 됐던 것 같아요. 영상도 찍고 사진 촬영을 해서 사실 그런 분들하고 지속적으로 계속 작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테스트를 해본 거죠, 그걸로. 그러면서 계속 더 발전되고 영상도 더 질이 나아지고 더 어떻게 영상을 만들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 자체가 달라지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죠. 그러면서 이후에 이제 많이 마케팅에서 조금 더 심화가 됐네요. 어떤 먹히는 거 안 먹히는 것도 좀 판단하게 되고 조금씩 이제 사람들이 어떤 영상을 네, 좋아하겠다. 열광하고 어떤 거에 즐거워하는 거에 대해서 많이 파악을 했구나.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또 중요한 게 그거네.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 어떤 사람들이 원하는 시장의 성향을 잘 파악하고 거기에 대해 포인트를 잘 건드려야 된다. 그렇죠. 그게 정말 포인트가 큰 것 같아요. 음.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것은 창업이 아니거든요, 사실. 그리고 브랜드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내가 좋아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이 브랜드에 담았지만 소비자들의 심리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돼요. 소비자는 사실 우리 옷에는 사실 아직까지는 큰 관심이 없었을 때였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제가 영상을 만들 때 옷이 주가 되기보다 그 영상의 분위기에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 후로는. 맞아요. 그런 거가 제가 봤었는데 훨씬 분위기의 감성이라든지 게 많이 업그레이드 됐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게 옷을 보고 이게 무슨 옷인지 모르겠지만 이 영상을 보면서 계속 우리 브랜드에 계속 관심을 가지게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영상을 만들고 새로운 제품을 계속 빼고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일단은 이 500개 제품을 팔기 위해서 제가 계속 영상을 찍었거든요. 그렇구나. 그러면 500개를 팔기 위해서 그러면 말씀 중에 궁금한데 아까 집에 그런 500장에 가까운 옷들이 쌓여 있잖아요. 네. 그게 엄청나게 창고같이 방이 아니고 사실은 되게 창고죠, 한동안은 방이 아니고 집에 일하고 집에 갔더니 창고에 누워 자는 걸 그렇죠. 약간 똑같거든요. 그런 느낌이 그걸 만약에 책으로 낸다면 제목이 내 방은 창고였다. 뭐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는데 그러면 그 멋있네. 500장이라고 지금 감탄하신 네, 건가요? 멋있네. 왜냐면 제가 네. 박사 채박사거든요. 그래서 하지 마시라고요. 그래서 네네. 우선은 제 채박사로서 얘기를 하면 우선 창고 500장 이걸 만약에 뭔 말이다? 네. 방에서 다 빼는데 음. 얼마나 걸렸죠? 창업을 하고 1년 넘게 걸렸죠. 1년 넘게 한 1년 6개월? 1년 6개월 정도 걸린 것 같아요. 1년 6개월. 그러면 1년 6개월이 됐을 때 그 500장을 다 팔고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부모님 돈을 돌려드린 건가요? 그렇죠. 뭐 이렇게 부모님 돈도 어느 정도 이제 그러니까 제 돈도 있었고 말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500장 다 팔 만큼 그래서 제가 왜 이걸 여쭙냐 하면 예전에 얘기했던 그게 있어요. 그 손익분기점이라 해서 자기가 투자 대비 네네. 이거를 회수하는 시기가 언제냐. 근데 그렇죠. 그 500장을 내 방에서 창고같이 쓰다가 했던 게 그래도 이걸 다 파는데 1년 6개월 근 2년 정도가 시간이 걸린다라는 말씀을 이거를 그냥 디자인 브랜드로 했을 때 네. 왜냐면 이거를 그냥 쉽게 생각하고 돈 비기는 친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그렇지 않다는 거를 다 조금 같진 않겠지만 저희는 사실 좀 사실 울산에서는
의류 브랜드를 하는 사람이 전혀 없었어요. 저희가 최초였고 또 있었다 하더라도 사실 거의 지금은 두각이 아예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거의 최초라 생각하고 지금까지 계속 운영하고 있는데 없는 길을 만드신 거네요. 선배가 없다는 그런 아, 게 전혀 배울 사람이 없다는 것. 그래서 사실 더 힘들었. 그래서 사실 손익분기점이 굉장히 멀어졌죠. 원래는 저희가 사업 계획서 썼을 때는 손익분기가 이렇게 멀진 않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시장 방금 얘기를 요약을 하자면 시장 상황에 대한 어떤 포인트나 소비자 심리를 잘 건드려서 이게 손익분기점까지의 시간을 최대한 줄이는 게 여러분들이 어떤 이 창업이나 사업을 했을 시에 큰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이게 뭐 저희도 힘든 그런 과정을 거쳐서 결국 이제 손익분기를 넘었지만 그 과정 속에서 다양한 일들이 있었거든요. 뭐 저희가 온라인에서 솔직히 판매가 좀 더디게 됐고 영상을 만들고 SNS를 처음으로 그때 활용을 해가지고 마케팅을 해봤는데 결국은 뭐 SNS나 어떤 계속 뭐다 그런 것도 좋지만 판매되는 장소가 있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하게 판매 다가왔어요. 장소. 네. 이게 온라인도 물론 판매 장소 중에 한 개지만 온라인이 약했을 때니까 저희가 오프라인에서 이거를 어떻게든 팔아야겠다는 생각에 삼평남짓한 오프라인 매장을 어떻게 좀 했어요. 근데 이거는 저희가 따로 매장을 차린 게 아니라 좀 톡톡 스트리트라고 그 당시에 좀 청년창업센터에서 지원되는 그런 삼평남짓한 매장이 있었는데 그거 저도 알죠. 작은 매장인데 네. 근데 그 매장이 그냥 준 게 아니고 여러 그냥 브랜드를 종류를 따지지 않고 여러 브랜드를 한 곳에 밀집시켜 놓은 거잖아요. 아, 그렇죠. 사실. 그게 만약 의류 브랜드만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심지어 거기는 심지어는 또 1층도 아니었고 아, 그다음에 2층이었어요. 또 네. 메인 시장에서 떨어진 곳이어서 네. 사실 오프라인 매장을 판매 장소를 냈다 뿐이지 사실은 좀 많이 열악했잖아요. 네, 뭐. 뭐 열악했죠. 지금은 사실 좀 저희가 계속 거기서 열심히 했고 이제 더 발전된 형태가 돼서 지금 어느 정도 괜찮은 곳으로 이제 인식되고 있는데 저희가 처음 들어갔을 때만 하더라도 좀 많이 열악했어요. 그래서 조금 저희끼리 굉장히 많이 으쌰으쌰해서 했는데 이게 저희가 울산에서 아까 브랜드를 처음 만들었다고 얘기했잖아요. 사실 이게 저희한테는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하나의 포인트였거든요. 아,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네. 어려운 곳에서 한 그래서 저희가 오프라인 매장이 있었던 게 많이 컸어요. 마치 그런 거죠. 저기 뭐 남극에서 냉장고를 팔고 음. 그다음 아프리카에서 뭐죠 뭐 온돌기를 파는 뭐 그런 걸 같은 거죠. 근데 아프리카에서 온돌기를 사용할 사람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거기밖에 갈 데가 없는 거죠. 온돌 매트 이런 네. 거 그렇죠. 갈 데 거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SNS를 홍보를 했을 때 저희가 정확하게 이건 찝고 넘어갔어요. 울산 사람들한테 홍보를 하자. 아, 울산 사람들 홍보한다. 그래서 많이 그 타깃이 됐고 많은 판매로 이어졌나요? 500장을 다 소진했으니까요. 그 자리에서. 아, 그 자리에서? 그 공간에서. 네. 온라인에 나가는 것보다 오프라인에서 혹시나 그게 나갔으니까. 울산을 타겟을 했지만 울산이 아닌 다른 뭐 부산이나 대구나 다른 지역에서 댐프를 보러 혹시 그 매장을 보러 오신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있었어요. 네. 그래서 반응은 어떻던가요? 좀 사실 오프라인 매장을 실제적으로 보고 실망감을 많이 실망을 하셨네. 보자마자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릴 정도로 실망을 하고 같은 눈물까지는 아니지만 뚝뚝? 약간 한숨 섞인 말투로 아, 힘들게 오셨잖아요, 사실. 다른 근데 지역에서. 왔는데 내가 생각했던 거랑 달라 이렇게 작으셨구나 이렇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하고 힘을 주고 가든 거야 아니 힘을 빼고 가든 거야. 뺏기도 뺏고 얻기도 얻었는데 주시기도 주셨는데 사실 좀 많이 빠졌죠 이미. 아, 근데 그만큼 저희는 그만큼 기대를 온라인에서 참 네네. 홍보를 잘했다는 얘기죠. 네, 한편으로 그러니까 보면. 저희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분이 가시고 그래도 우리가 좀 잘했구나. 그러니까 이까지 오셨고 실망을 하실지언정 그래도 우리를 보러 이까지 오시는 그 과정이 우리 굉장히 잘했다 생각을 했고 그래서 지금 사실 저희가 작게 보인 것도 저희 옷이 점점 많아지니까 그 삼평남짓한 그 매장이 점점 작아 보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좀 여러 가지 거기서 있을 수 없는 상황들이 오고 저희 창고도 부족하고 공간도 부족하게 됐고 저희가 그렇게 있음으로써 그쪽에서 민폐가 되고 이랬기 때문에 지금 저희 매장을 차려서 지금 더 크게 나왔죠. 그래서 좀 더 이제 다른 분들이 더 좋아해 주시고 그런 게 생겼죠. 확실히 그때에 비해서는 지금 거의 규모 면에만 봐서도 제가 봤을 땐 뭐 10배, 20배
매장의 크기가 확장이 네. 됐기 때문에 제가 한 뭐 몇십 배는 커진 것 같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조금 요약을 하자면 어떤 브랜드 의류라든지 어떤 의류 브랜드 창업을 시에 뭐 제가 아까 포인트를 하자면 첫 번째 아이덴티티 컨셉을 잘 잡아야 된다. 그리고 그게 메인 타겟보다 서브 타겟을 통한 어떤 구매력이 많이 타겟을 여기에, 잡았을 때, 네, 네. 하고 뭐 두 번째 이제 시장 상황의 포인트를 잘 잡아서 소비자 심리를 잘 건드려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마케팅이 필요하고 방금 얘기하신 세 번째로 얘기를 하자면 판매 장소가 상당히 중요하다. 게 있는데 혹시 이게 맞나요? 여기에서 혹시 뭐 한 가지 좀 뭐 한두 가지 더 추가하고 싶은 포인트가 뭐, 있다면? 이게 판매 장소라는 게 사실 우리는 오프라인이었지만 온라인이 될 수도 사실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 울산이라는 지리적 성향을 분석을 해서 울산에 이게 없다. 우리 그거 사실 좀 간지러운 사람들이 많으니까 긁어주자라는 생각에 확실히 울산을 타겟으로 잡고 시작을 한 것이라서 울산 로컬 브랜드라는 이미지를 좀 많이 가지려고 그 당시에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판매 장소라는 거는 어떠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저희는 그 오프라인이었고 울산이었던 거죠. 아, 그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네요. 아, 그래서 이 많은 걸 통해서 오늘은 이제 집중적으로 전 박사님이 창업했던 의류 브랜드 창업 과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고, 예. 그래서 사실 이것보다 훨씬 더 얘기할 게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우리가 초기, 중기, 그 다음에 이제 심하기로 들어가면 그 전에 이제 준비 과정에 있어서 이만한 에피소드를 얘기를 했어요. 그 이후에 초기, 중기, 심화에서는 더 많은 얘기를 해드릴 겁니다. 해드릴 거고, 오늘 원래 제가 얘기하려고 했던 어떤 창업 준비, 사실 외식이나 뭐 다른 창업했던 카페, 장사 개업에 했을 때 초기에 필요했던 내용들은 다음으로 넘겨서 다음에 얘기하도록 하고요. 하지만 우리 지금 하나 있잖아요. 네, 최 우리가 회장님의- 이번에 준비했던 게 있습니다. 네. 그 준비했던 게 코너 속에 또 있는데 네. 새로운 코너를 한번 마련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처음이니까 한번 우리 긴장되지만 한번 네, 해볼까요? 한번 할까요? 코너 속의 코너. 네, 최 회장이 좋아하는 명언 코너. 당시- 오늘은 진짜 네. 어떤 명언을 준비했는지 네, 궁금하네요. 오늘은 플라톤의 명언을 준비했습니다. 플라톤. 네, 그래서 플라톤의 명언인데 이거는 들으시면 어떻게 조금 힘이 날 수도 있습니다. 예. 당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힘든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친절하라. 플라톤. 예. 지금 내가 무척 힘들지만 같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힘든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만의 뭐 직원이나 아니면 알바나 아니면 같이 하고 있는 동료나 동업자에게 혹은 가족들에게 그래도 힘듦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쵸. 항상 친절함을 베풀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명언을 가지고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좋은 명언이네요. 예. 지금 우리도 사실 좀 서로에게 되게 의지를 하고 힘이 되는 그런 사이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충분히 저는 거기에 대해서 매우 긍정하고 있으면 절대 긍정 아닙니까? 절대 긍정 최 회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이런 말들이 좀 좋네요. 친절하라. 사실 요즘 사람들 참 친절하지 않거든요. 네. 그 원래는 이게 뭐 코너 속의 코너 명언 코너 짧게 하고 가는데 또 이게 또 토크가 되네요. 네. 참 이렇게. 신기한 세상.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전 박사님께서 마지막으로 이걸 얘기를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인사를 하고 다음 5화를 때 보도록 할게요. 5화 때는 제가 생각했던 외식 카페 장사 개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안녕히 계시고요. 꾸미지 않는 꿈이 큰 청년 창업가 최 회장이었습니다. 박하지 않지? 제가 말이 꼬이네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순간 해박하지 않지만 박하지 않은 박사 전 박사였습니다.